자, 그러면 우리 문제가 되었던 리니어 리그레션에 대한 파라미터 인퍼런스를 살짝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요 위에 있었던 내용은 사실상은 이미 디라이브 했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베타라고 정의했었는데요. 여기 있는 것은 베타라고 정의했었는데 좀 더 일반화된 형태로 세타라고 정의하겠습니다. 베타를 이제 세타라고 정의하겠습니다. y는 x 세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요 밑에 영역에서 보면 다음과 같이 f는 우리가 이건 true고 f hat는 estimated고 그래서 true에는 y, estimated에는 x세타를 넣고 다음과 같이 쭉 디라이브 하고 그 다음에 argument 세타라고 하는 것을 하였으니 무엇을 했다는 겁니다. 여전히 여기서도 그레디언트 메소드를 쓰긴 씁니다. 그레디언트 테이크 합니다. 그레디언트 테이크 했더니만 여기서 어디서부터 달라지냐 하면은 이 밑에 있는 게 요 이후 트리트먼트가 좀 달라집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세타를 한쪽에 놔두고 x, y를 다 다른 쪽으로 몰아버립니다. 그래서 요거 넘겨버리고요. 여기는 거 넘겨버리고 이거를 나눠주니까 나눠주는 과정에서 x 트랜스포즈 x에 대한 인버스가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고 세타를 다음과 같이 칼큘레이트 하게 되는 것이죠. 클로즈 폼, 요게 클로즈 폼 솔루션이 나오게 된다. 프로블럼에 대해서는 논했죠. 컴플렉시티가 너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메소드가 솔루션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부분부터 달라지는지를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보면 여전히 세타 헤드를 어떻게 정의해야 된다? 세타 헤드를 다음과 같이 이 구조 자체를 가져오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음과 같이 쭉 해서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꼴에서 가만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스퀘어드이지 않습니까? 실수인 상태에서 스퀘어드가 되어 있으면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뭡니까? 뭐든지 제곱하면 마이너스를 마이너스랑 곱하면 덧셈이 되게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음수와 음수를 곱하면 양수가 되기 때문에 도달할 수 있는 최소는 0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퀘어드는 일반적으로 이런 것과 같은 요렇게 이런 아래로 볼록인 함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게요? 여기 있는 요 스퀘어드 파트가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요 지점을 알아내는 것이죠. 왜? argue mean이라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주는 세타를 찾아내고 싶은 것이고 요 지점은 이렇게 표기를 하고 f-f hat의 스퀘어드 값이라고 하고 그러면 요 지점은 뭐가 된다니까? 할 수 있는 한 최대니까 0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치고 올라가는 딱 요 지점이 되는 것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요 지점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렇습니다. 이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의 변화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것의 변화가 equal 0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의 변화가 무엇이냐 하면은 세타에 대해서 어떤 게 f 마이너스 교수님 f가 있고 여기는 세타가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f 속에 요 f 헤드 속에 세타가 숨어 있죠. x 세타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정의해도 됩니다. 요게 지로가 되는 지점이 될 수 있다면은 그러면 최소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 여기에 대한 가장 파스블 미니멈은 0이다. 언제 0이 나오느냐? 이것의 변화량이 0일 때다. 변화량이 0일 때다. 이 그레디언트라는 게 뭡니까? 변화량인 거잖아요. 델타.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변화량. 아니면은 세타가 조금 변했을 때의 변화량인 것이죠. 그래서 when the gradient is 0인 것이고 또 반대로 이게 그레디언트가 0일 때는 얘는 0을 만족해낼 것이고 0이 만들어진다는 말은 무엇이냐? 얘가 equal 되니까 y는 x 세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유도를 더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렇게 뭐 f, x제타까지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살짝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냐 하면은 여기 이것을 여기서는 매트릭스 폼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매트릭스 폼으로 만들지 말고 x제타와 y의 요 차이 값의 계산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따져보자. 서메이션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하나 인스턴스마다 따져보자 라고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i는 n, 즉 데이터 개수만큼 number of point만큼 number of data point 데이터 인스턴스만큼 이제 반복이 되게 되어 있는 것이고 d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파라미터 number of parameter dimension 만큼 반복이 되게 되겠죠. 해서 y와 x제타를 x와 세타는 여전히 리니어 리그레션이니까 내적으로 해가지고 y 에스티메이트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것의 스퀘어드 디비에이션을 이것으로 여전히 계산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이 이전에는 여기서 했던 건 뭡니까? 매트릭스 그레디언트라고 하면 여기서는 매트릭스 그레디언트가 아니라 개별적인 세타 디멘전 세타 모두 몇 개 있습니까? 파라미터 디멘전 개수만큼 있겠죠. 그래서 세타 디멘전만큼 개별 세타 디멘전만큼에 대해서 파셜 디퍼런시에이션을 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이거는 뭡니까? 전미분. 요거는 뭡니까? 편미분. 파샬이죠. 이건 파샬이고, 요건 풀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논하는 것은 이 과목의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미적분학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는 파셜 디퍼런시에이션 세타에 대해서 취하게 된다. 그리고 파셜 디퍼런시에이션이 언제 일어나게 될 것이냐, 언제 이걸 옵티마이즈 되게 될 것이냐 라고 따졌을 때 얘가 0으로 가게끔 만들어지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파셜 디퍼런시에이션 되어 있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요 파셜 디퍼런시에이션 여기다 정의를 하면은 이거 전체가 하나의 뭡니까? 이거 전체가 하나의 펑션이 되는 것이죠. 하나의 펑션이 되는 것인데 요 속에 있었던 많은 것들이 있었을 텐데 많은 것들 중에서 특정 세타 하나에 대한 내용들만 결국에는 뭐 살아남게 되긴 할 것입니다. 특정 세타 하나에 대한 내용만 결국엔 살아남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요 뒤에 있는 부분으로 간단히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 속에 있는 게 하나의 큰 펑션이고 그래서 뭐뭐의 스퀘어드인 상황이니까 2가 밑으로 내려와서 2가 앞으로 올 것이고 그 다음 요 속에도 하나 또 다른 세타에 대한 펑션이 있죠. 여기에 대한 미분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미분도 하자 싶으면은 세타 K에 대해 앞에 있는 계수가 앞으로 나와야 되겠죠. 모두 포함해서 앞에 있는 마이너스까지 포함해서 마이너스 특정 x에 대한 내용이 밖으로 튕겨져 나오게 되겠고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오고 x가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면 세타는 1차식이니까 없어져 버리고 특정 세타는 그 다음에 남은 것들에 대해서는 요 속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대로 곱셈을 해줘야 되겠죠. 남겨줘야 되겠죠. 이거 뭡니까? 한마디로 fgx에 대해서 dx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f'gx 하고 g'x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속에 있는 거는 그대로 놔둔 파트가 여기 있는 파트가 되겠고 f' 했던 게 스퀘어드인 형태니까 앞으로 2가 나오게 되겠고 그쵸? 요게 지금 반복이 한 번 더 돼 있어 가지고 요 앞 밖으로 나오는 거 하나 더 있는 상태가 되겠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상황에서 그러면 편미분이 되었다.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요것을 요 방향으로 이 파셜 디퍼런시에이션은 특정한 방향으로 약간 변화하면 이런 리스판스가 나온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세타가 살짝 변화했을 때 이것의 변화량은 어떻게 되겠다?
그것을 여기서는 제가 다 가르치진 않습니다. 요건 언제 가르칠 거냐면 곧 이제 오픈되는 머신러닝, 베이식스 오브 머신러닝에서 그레디언트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 그레디언트 메소드를 따져봐야지 사실은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가르칠 수 있어서 현재로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파셜 디퍼런시에이션을 적절한 스텝만큼 스케일링해서 이 파셜 디퍼런시에이션을 현재 파라미터에 업데이트 해주면 덧셈을 해주면 그러면은 이 특정한 것만큼 스케일링해서 파셜 디퍼런시에이션을 뭐 덧셈을 해주거나 뺄셈을 해주는 건데 뺄셈을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뺄셈을 해주면은 미니마이즈 방향으로 가고 덧셈을 해주면은 업되는 그레디언트 어센트 방향이 됩니다. 현재는 미니마이즈 하는 방향이니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빼주게 됩니다. 빼주게 되면 마이너스 합쳐져서 플러스가 나오게 되고 업데이트 한다고 그랬으니까 덧셈 해주겠다고 하는 거니까 현재 파라미터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여기 있는 것을 그대로 대입하면은 다음과 같이 만들어지고 이 수식으로 세타를 한 번 업데이트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 여기서부터 조금 이동해서 여기로 지향해서 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레디언트 메소드를 이용해서 옵티마이즈하는 방향입니다. 도달하는 곳은 여기 동일합니다. 위에나 아래나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위의 방향은 한 번에 여기로 푹 마치 점프를 하듯이 올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뭐라고요? 여기는 인버스 때문에 한 번에 푹 점프해서 오는데 쉽지 않다라는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레디언트 메소드는 스몰 스텝으로 오게 됩니다. 스몰 스텝으로 오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만큼 한 번에 푹 뛰어서 오는데 필요한 인버스 오퍼레이션 안 해도 되니까 좋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또 여기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한 발자국 오는데 여기에 장애물이 있을 수도 있고 너무 멀어가지고 오는데 길게 걸릴 수도 있지만 어떻게든 도달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래와 같은 방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클로즈 폼 솔루션 혹은 어프록시메이티드 솔루션 이 두 가지 방향 모두에 대해서 리니어 리그레션의 파라미터 인퍼런스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라지 스케일 데이터셋을 쓰는 그런 좀 모던 스태티스티컬 러닝 툴들은 뭐 위에 있는 거는 아주 쉬우니까 우리도 손수 만들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쉬우니까 이것도 구현되어 있지만 보통은 요 밑에 있는 내용으로 많은 내용들이 구현되어져 있습니다.